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무슨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무슨 남북 경협 보따리를 푼다는 둥, 또 일부에서는 종전선언이 언급될 거라는 둥 별놈의 얘기가 다 나와요. 글쎄요, 트럼프가 속된 말로 내다바이 당할 일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한번 보시죠. 어떤 일 펼쳐질지. 이 열차를 타고 가는 거에 대해서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좀 웃기잖아요. 사진 보세요. 열차에 지금 김정은이가 서 있는 데랑 그 다음에 플랫폼이랑 높이가 불과 한 2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김정은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굉장히 피곤한 얼굴로 지금 열차가 서 있는 상태인데 왼손으로 저 열차 난간 붙들고 오른손 저 흔드는 거 보세요. 또 가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는 상태인데 저게 정상이냐고요. 난간을 잡더라도 안쪽에서는 보통 난간 잡는데 저 바깥쪽 난간 저렇게 손목 꼬부라져 갖고 잡고 그러니까 몸이 피트니스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얼굴은 완전히 피곤해 찌들은 얼굴이고 이 열차가 이제 특별 열차여 갖고 얘가 지나가는 동안 중국 곳곳에서 이제 그 시간 동안 열차 운행을 안 하니까 지금 중국이 춘절 그러니까 이 구정이죠. 구정 이제 마지막 시즌이거든요. 농공들이 귀성도 아니죠. 자기 일을 하는 지역에 돌아가는 마지막 시즌인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좀 볼멘 소리가 나오죠. 이게 지금 김정은이가 가는 게 60시간이 넘을 거예요. 이걸 베이징에서 베트남 가는 고속철로 갈아탔으면 훨씬 시간이 짧아지는데 이 자기 평양서부터 끌고 오는 이제 고물 열차를 타고 털레털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김정은이가 보내는 사인이 아닙니다. 이게 시진핑이 이렇게 연출시키는 겁니다. 중국 철도를 이용하게 해주고 북한 열차로 하여금 그 열차가 지나는 그 시간에 맞춰서 그 구간을 다른 열차가 못 지나가게 통제해 주는 건데 당연히 시진핑이 연출하는 거죠. 그럼 시진핑이 누구한테 연출하는 거냐? 하나는 미국이고요. 하나는 중국 국내용입니다. 미국한테 연출은 뭐냐면 의미는 야 북한은 우리 거야. 우리 이렇게 백벤치 시켜놓고 우리 왕따 시키고서 북한 접수하려고 하면 우리 화낼 거야. 이 메시지를 시진핑이 지금 목이 메어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또한 중국인들한테는 야 북한은 우리 모택동 주석의 빛나는 유산이야. 우리가 조중동맹을 어기면 안 돼. 이거를 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애처로울 정도죠. 그러니까 이거는 김정은의 작품이 아니라 시진핑의 작품입니다. 이 시진핑의 작품이라는 건 군사를 봐도 알아요. 바로 이때 타이밍을 맞춰서 중국의 Y9인가 뭔가 이렇게 프로펠러 달린 정찰기가 우리의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 안에 들어와서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비행하고 갔습니다. 우리 방공 식별구역 안에 약 4시간 동안 체류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선이 뭐냐면요. 이 비행기 날아간 선 보세요. 이 선이 뭐냐면은 한반도가 완전히 친중 반미 남북 코리아 연방이 됐을 때 중국이 주장해온 제1도련에 의해서 즉 제1도련 First Island Chain 일본 열도, 오키나와 열도, 타이완, 필리핀 열도, 보르네오 그다음에 베트남으로 이루어진 주머니 모양의 공간이 전부 자기 바다, 자기 영공이라고 지금 중국은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 제1도련 내부는 우리 바다, 우리 영공이라는 걸 우리 동해상에서 연출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말하자면 일본과는 울릉도 독도 라인에서 나눠 먹자 이 소리죠. 흉악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열차, 김정은의 열차를 중국을 관통시켜서 이제 달리게 만들므로써 북한이 자기들 중국의 속국이다. 우리가 여기에 주인이다라는 걸 한편으로는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찰기가 이렇게 우리 방공식별구역 안에 들어와서
동해를 휘젓고 다님으로써 야 앞으로 한반도는 친중반미 코리아 연방 갈 거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일본과는 바로 요 선을 따라서 경계되는 거야. 이거를 이제 마치 숙해들이 마킹한다 그러죠. 자기 나아바리 표시하듯이 여기저기 오줌 싸면서 그렇게 마킹을 하려고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참 형편없는 짓이죠. 왜 그러냐면 아니 들이받으려면 좀 제대로 들이받지. 예를 들어서 평택 험프리 미군 기지 앞에 중국 항모를 띄워놓는다든지 그렇게 들이받지. 기껏 한다는 짓이 고물 열차를 평양서부터 하노이까지 하노이랜다 베트남까지 달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껏 한다는 짓이 허접한 정찰기 한 대 보내가지고 동해를 휘젓게 만들고 조잡하죠? 굉장히 조잡한 겁니다. 얼마나 시진핑이 다급하면 이 짓을 하겠습니까? 불쌍하다 진핑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상황이 이럼에도 문재인 586 집단의 뇌내망상은 말릴 길이 없네요. 탁현민이가 뭐라 그랬냐. 열차가 평양에서 베트남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특히 우리가 목격하면서 아시아 철도망에 대한 비전에 가슴이 두근 쿵쾅거리며 김정은은 회담 참석을 위한 이 열차 여행만으로 엄청난 메시지를 세계에 던졌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제가 약간씩 말을 바꿨습니다. 정확하게 인용한 건 아니고요. 결국 크게 무슨 제가 왜곡하거나 과장한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저거냐고요. 우선 첫째 주체가 김정은이 아니에요. 이 메시지 발신한 주체가. 메시지 발신 주체는 김정은이 아니라 시진핑입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무슨 철도 연결망, 남북 철도 연결망, 뭐 동아시아 철도 연결망이 아니고 메시지의 내용은 시진핑이 미국에 대해서 야 북한은 우리 거야. 우리 나발이야. 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 울릉도 독도 인근을 우리의 방공 식별구역 카디스 안을 그 중국 군 정찰기가 해집고 다닌 거랑 똑같은 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국내 언론이나 이런 게 짚어줘야 되는데 국내 언론 유수한 국내 언론은 짚어주질 않고 저들은 뇌내망상을 퍼뜨리고 그 국민은 개돼지가 되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시진핑의 이게 완전히 찐따 연출인데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격조 있게 연출 못하나 이런 상상이 듭니다. 이 자전거 중에요. 수천만 원짜리 고가 자전거들이 있죠. 티타늄 자전거들. 그런 자전거 식별하면은 들이받지 않도록 피해서 다녀야 됩니다. 그런 자전거 접촉사고 내면 자동차 접촉사고 낸 것보다 더 많은 배상을 무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그 고급 티타늄 자전거에 김정은이 딱 살 좀 빼가지고 피트니스 좀 올려서 쭉방 바이스클링 수트 딱 입고 명품 스포츠 선글라스 딱 끼고 그리고서 평양서 하노이까지 바이스클링 여행을 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한 30명 딱 데리고 한 80일 걸리겠네요. 너무 피곤하면 중간중간에 바이스클 딱 실어가지고 특별 열차 그거 타고 저 고속철 타고 그런 뽀대가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 시진핑이 연출한 건 완전 찐따죠. 프로펠러 정찰기를 울릉도 위에 띄우고 정은이로 하여금 열차 행군시키고 마치 모택동이 1930년대 이른바 대장정이라고 불리는 행군을 했듯이 정은이의 중국 관통 대장정 열차 행군을 시키고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찐따 연출을 두고서 세계를 감동시키는 의전의 연출이며 이거는 김정은의 작품이다. 이렇게 빨아주는 탁현민은 정신머리 어디다 빼놓고 사는 사람이야. 상식적으로 봐서 비행기로 4시간이면 가는 길을 70시간 안팎으로 기차 플러스 자동차로 간다. 이게 정상입니까? 괴기스러운 거죠. 그로테스크한 거죠. 찐따 같은 짓이죠. 자, 이런 시진핑이 찐따 연출을 하던 말던
미국은 지금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이 엊그저께 미국이 이 관세 폭격을 에스컬레이션 할 걸 연기했습니다. 원래 이게 작년 그러니까 문재인이 평양 갈 때 나왔던 얘기죠. 2천억 달러 연간 2천억 달러 상당의 상품군에 대해서 대미 수출 중국의 대미 수출 상품군에 대해서 우선 10% 관세를 매겨놓고 그 다음에 2019년 1월 1일을 기해서 20%를 25%로 올리겠다. 이걸 이제 작년에 문재인 평양 방북 기념 패키지로 미국 정부가 퍽 터뜨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시진핑이 이제 트럼프를 만났을 때 올해 1월 1일부터 10%를 25%로 올리는 거를 2개월 연기했죠. 그러니까 관세 폭격 에스컬레이션을 그때 연기한 겁니다. 1차를. 그걸 두고 국내 기레기들은 이제 미국 무역전쟁 휴전에 들어갔다. 그렇게 막 떠들었어요. 말은 똑바로 해야죠. 휴전이 아니라 전쟁을 에스컬레이션 시키는 걸 연기한 거지. 전쟁은 계속 되는 겁니다. 10% 관세 계속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협상 시한이 3월 1일까지였다고요. 내일 모레까지인데 협상 딜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 뭐냐면은 지금 현재 2천억에 대해서 10% 유지하면서 우선 지적재산권, 농업, 환율, 그러니까 금융이라고 하면 환율이에요. 환율 플러스 이제 중국 내의 부실금융 정리인데 어쨌거나 환율 이 세 가지 이런 서너 가지에서 중국이 패키지를 내놓기로 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 물건 왕창 사기로 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중국 가지고 노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10%를 지금 완전 딜을 깨버리고 10%를 25%로 퍽 하면 지적재산권, 농업, 환율 이런 데서 고지를 확보를 못 하잖아요. 중국 개길 테니까. 그리고 중국한테 너무 심각한 급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지는 거라 중국 경제 붕괴해버리는 수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그럼 미국도 별로 좋을 거 없죠. 살살 어르고 달래가면서 완전 골병 들게 만들어서 뼈가 바삭바삭 씹히게 만들어야지 이걸 한꺼번에 우당탕 쿵탕 해갖고 좋을 게 없죠. 그러니까 오케이 10%를 25%로 올리는 건 좀 미뤄. 관세 폭격 에스컬레이션 연기야. 그 대신에 니들 요번에 그 연기의 대가가 무역전쟁 해소의 대가가 아니에요. 경제전쟁 해소의 대가가 아니에요. 연기의 대가가 지적재산권, 미국산 농산물의 중국 수입, 그 다음에 중국의 그 환율 정상화 이런 것부터 해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중국을 줄이 트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예요. 25%딱 올리면 당장 죽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또 바꿔서 모드를 바꿔서 중국을 줄이 틀면 천천히 죽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중국한테 던지는 화두는 너 당장 죽을래? 천천히 죽을래? 당장 죽기 싫지? 그러면 일단 당장은 너 뭐가 안 좋을 테니까 덜 좋을 테니까 지금 여기 조여놓은 거 10%까지 조여놓은 것까지만 조이고 더 안 조일 테니까 너 지재권 농산물 환율에 대해서 일단 양보해. 이거거든요. 이렇게 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며칠 전에 돌았어요. 제가 중국서 무역을 하시는 전문가를 주말에 만났더니 이 양반이 그래요. 이거 좀 요번에 아마 10에서 25% 올라가는 거 연기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심천을 드나드시는 분인데 심천 일대에 최근에 암시장의 위안화 가치가 은행에서 이루어지는 공식 위안화 가치보다 높다는 거예요. 암시장에서는 뭐 달러당 6.2 위안, 6.3 위안 뭐 이런데 자기가 간 그날 그 은행에서는 6.7 위안이더라 이거예요. 한 0.5 위안, 0.4 위안 낮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낮죠.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높은 거죠. 한 말하자면 7, 8% 높은 거죠. 공식 환율보다 위안화 가치가. 그건 무슨 얘기냐? 시장 투기 세력 입장에서 위안화 가치가 올라갈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위안화 가치 왜 올라가냐?
이번에 미중 간의 딜이 그러니까 관세 폭격 에스컬레이션 연기 딜 속에 위안화 절상이 포함되어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럼 중국이 지금 위안화 절상 그렇게 한 뭐 6원꼴로 절상시켜버려요? 그걸로 가죠. 중국 경제 쇼크 엄청 먹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우리 경제는 굉장히 잘 적응해요. 왜냐하면 세계 시장과 뭐 수출입이 다 연결돼 있어 갖고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적응하고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적응하고 우린 그래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적응해요. 원화 가치 올라가면 수출이 좀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수출하는 물건의 상당 그 원가 구성은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에너지나 혹은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부품,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원료랑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품을 제조하기 위한 제조 원가가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제조 원가 하락분이 상품 수출 단가 하락분 원화로 환산했을 때 하락분을 상쇄시킨다고요.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의외로 환율 상승 그 오르락내리락에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이거 인위적으로 원화 가치 올려가지고 인위적으로 $10,000 국민소득 유지하겠다고 설쳤다가 YS 때 IMF 간 거예요. 그 이후로는요, 우리는 완전히 그 시장 논리에서 이걸 가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의 원화 가치하고 원화 가치를 해외에 대한 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춤을 추게 만들어 놨다고요. 중국 같으면 이게 커플링이 이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원화 가치를 내린다고 해서 이게 노동집약적인 거니까 원화 가치를 내린다고 해서 원화 가치를 올린다고 해서 제조 원가가 그 원화 가치가 오르는 데 따른 중국 위안화로 계산했을 때 수입 단가 수출 단가 하락폭을 커버를 뭐 하는 부분이 우리보다 훨씬 작다고요, 얘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골 때리는 현상이죠, 중국 같으면은. 이렇게 위안화 가치 올라가 버리면요, 좀 고생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트럼프는 관세로 뻥 쳤다가 이제는 위안화 가치로 뻥 치고 또 지재권으로 뻥 치고 그다음에 미국산 농산품이나 미국산 물건 많이 사라고 뻥 치고.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쳤다가 왼손으로 쳤다가 뭐 오른발로 팼다가 왼발로 팼다가 뭐 그다음 맞박으로 박치기를 했다가 몸통 공격을 했다가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어깨로 들이밀었다가 팔굽으로 찍었다가 무릎으로 찍었다가. 그러니까 중국 줄이 트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다고 미국 입장에선. 그러니까 너 이제 이 오른주먹 맞기 싫냐? 오케이, 오른주먹 안 팰게. 잠깐 내놓고 이제 왼주먹이야. 그다음에 오른쪽 왼쪽 다 맞기 싫어? 오케이, 그럼 이제 무릎으로 좀 맞아야지. 무릎도 맞기 싫어? 오케이, 그럼 팔굽으로 맞아봐 이제. 그것도 맞기 싫어? 이제 맞박으로 한번 박치기 한번 당해봐. 그것도 맞기 싫어? 이제 그럼 어깨로 한번 밀치기 당해봐. 이런 식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장난이 아니죠. 근데 이제 국내 언론 보면 황당해요. 조선일보 오늘 보니까 무역전쟁 휴전 연기라 그랬어요. 휴전 상태를 계속해서 간다. 이거 무역전쟁 휴전된 적 없어요. 동화가 오히려 나요, 동화가. 동화가 이게 저는 동결해라고 부르거든요. 동아일보와 한겨레가 거의 같아요, 논조가. 이 동결해가 오히려 낫더라고요. 동화 한겨레가, 동화가. 그러니까 이 동화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관세 추가 인상 연기. 그렇게 표현했어요. 관세 추가 인상 연기.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또 동화는 오늘 동화 착해요. 동결에 착해요. 오늘 또 다른 것도 아주 착하게 개념을 썼어요. 김정은의 열차 여행은 중국의 뒷배를 보여주는 거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김정은이 중국의 뒷배를 보여준다기보다도 사실은 시진핑이 야, 북한 뒤에 우리 있어 라고 시진핑이 연출한 건데 뭐 어느 경우든 아무튼 중국의 뒷배, 북한 뒤에는 중국이 있다라는 그거를 연출하는 그런 방식이다. 동화가 오늘 정확히 집었더라고요, 그걸. 뒷배란 용어를 썼어요. 저희 세뇌 탈출에서 뒷배 해왔잖아요. 근데 그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 우리 동결에 참 착해요.
자, 조선은 좀 더 정신 차리세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스티브 배넌이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엊그저께 천기누설을 해버렸어요. 이 스티브 배넌은 이건 이제 그 스티브 배넌 사진이 아니고 그 미국 CBS Face the Nation이라는 대담인데 그 대담의 진행자 얼굴이에요. 그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이 스티브 배넌이 뭐라 그랬냐? 트럼프는 한반도 상황은 미중 관계의 부분 집합이라는 걸 밝힌 대통령이다. 세뇌 탈출해서 해왔던 얘기를 그냥 까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티브 배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 굉장히 그 뭐랄까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재능이 많죠. 근데 이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거칠어요. 표현이나 전략이나 이런 게 거칠고 노골적인 투사형이에요. 그래서 흔히 미국 고립주의 혹은 미국 그 화이트 내셔널리스트 그러니까 백인 국가 민족주의, 백인 애국주의랑 결합된 인간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는데 굉장히 선동적이고 거친 언행을 하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때 초기 7개월 동안 그게 뭐였죠? Chief Strategist, 그러니까 수석 전략가로 백악관에서 일하다가 8월경, 7월경에 쫓겨났어요. 하도 좌충우돌하고 휘저어서. 그러니까 제야에 맞는 사람이에요. 제야에 거칠고 이빠르고 선동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역할에 적합한 사람이에요. 딴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별로 싫어하는 사람인데 사실 스티브 배넌이 너무 거칠고 선동적인 데가 있어서. 근데 이번만큼은 천기누설에 해당하는 심각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배넌 얘기 이거 무서운 얘기거든요. 한반도 상황이 the Korea situation is the subset of U.S.-China relationship. 그러니까 한반도 상황이 미중 관계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을 트럼프가 밝혀냈다 이거예요. 트럼프 이전에 어떤 대통령도 이 북핵 문제, 북미사일 문제가 결국은 중국 작품이야. 중국을 줄이 틀면은 이 문제는 상당히 해결에 가까워져가 이런 구도를 만들어낸 대통령이 없었다 이 소리예요. 즉 김정은의 뒷배는 시진핑이다. 제가 세뇌 탈출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핵실험 6번 중에 4번이 시진핑 때 이루어졌고요. 장성택 처형, 김정남 암살 다 시진핑 때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때 그 핵실험 4번을 통해서 시진핑 때 이루어진 핵실험 4번을 통해서 북의 핵 기술이 더머뉴클리어 밤 그러니까 원자폭탄 기술과 수소폭탄 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형 핵폭탄으로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까지 북한이 해온 약 30번의 미사일 실험 중에 25번 정도가 시진핑 체제 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북이라는 체제 자체가 지금 그 북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문제 자체가 결국은 미중 관계의 부분 집합이다. 미국이 중국을 줄이 틀면 저 문제가 저기 그 해결의 실마리가 나온다. 이 구도를 잡은 게 트럼프다 이거예요. 배넌 얘기가. 그래 놓고 North Korea is a vassal state of China라고 얘기를 해요. 트럼프가 밝혔다는 거예요. 북한이 중국의 조공국가라는 걸 트럼프가 밝혔다. 트럼프가 김정은이 이끌어내고 양자회담 간다고 하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신발 바닥에 달아지도록 뛰어가서 시진핑을 만나잖아요. 4번 만났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전부. 그러니까 트럼프는 배넌 얘기예요. 북한 문제를 미중 전쟁과 엮었으며 핵과 미사일 문제에 관해 김정은은 시진핑한테 직접 보고하는 사이다. 김정은은 4번이나 방중했다. 그렇게 배넌이 얘기했어요 지금. 이빠른 소리 엄청 터뜨린 거예요. 이건 천기누설이에요. 이게 왜 천기누설이 되냐. 만리 밖에 있는 여기 뭐야 저기 그 서울에서 백모가 떠들면 천기누설이 안 돼요. 근데 미국에서 스티브 배넌 정도의 인물이 유수의 텔레비 시사 프로그램인 미국 CBS의 Face the Nation 같은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렇게 떠들어 버리면요.
이거 미국의 조야에 상식된다는 얘기예요. 아,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줄이 틀어가지고 계속 틀고 그러면 중국을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 중국을 무릎 꿇려서 중국한테 인류 보편의 규범과 가치를 익히도록 강제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줄이 틀면 결국은 북미사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나와. 아마 북한 해방될 거야. 이런 관점이 미국 조야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걸 정확하게 드러낸 거예요. 이번 스티브 배넌 발언은. 자, 한번 보시죠. 제 말 안 믿어지시면. 이 스티브 배넌의 그 Face the Nation 저겁니다. 한 4, 5분짜리인데 이 앞에 한 1분 잘랐어요. Accomplished between President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s there potential for real progress, or is this just a photo opportunity? Well, no, see, 그러니까 here's the 이렇게 thing. 가니까 You being in Beijing, I think, is very important. 스티브 One of the 배넌이 things that President 바로 Trump 그런 did, 얘기잖아요. and I think has been very helpful in this 북한은 entire 북의 문제는 미중 관계의 부분 집합 서브셋이다. 바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directly report to China. The leader of 그리고 North Korea has taken 2 or 3 trips to China, 이 right, to consult with them. 트럼프가 이런 구도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는 이 트럼프한테 끌려 나온 다음부터 일거수일투족할 때마다 시진핑한테 다이렉트 리포트한다. 지금 몇 번이나 김정은이가 중국을 드나들었겠냐. 여러 번 드나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스티브 배넌은 참고로 무지하게 그러니까 선동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런 얘기 들어보면은 이 사람의 그 선동을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이 사람 말이에요. We got elected on drain the swamp, lock her up, build a wall.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트럼프 당선 직후에 한 말이에요.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었던 그때 핵심 슬로건은 이 연방정부의 비효율성을 극복한다. Drain the swamp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늪에서 물 빼낸다. 그 다음에 lock her up. 그 여자 감옥에 가둬라. 즉 다시 말해서 힐러리 클린턴의 부패와 스캔들을 대대적으로 우리가 조명했다. 조명한 거. 그 다음 build a wall. 국경에 장벽을 세워서 불법 이민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 이런 것에 의해서 트럼프가 당선됐다. This was pure anger. 이러한 구호들, 즉 drain the swamp, lock her up, build a wall 이 같은 구호들은 이거는 순수한 일종의 분노다. Anger and fear is what gets people to the polls. 분노와 공포가 사람들로 하여금 투표하게 만든다.